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는 25일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길을 가다 보면 담배꽁초가 가득 쌓인 빗물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침수 피해를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오염과 기후위기까지 야기한다는데요. 김철인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과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7일 바다의 시작이란 제목의 캠페인을 벌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입니까? 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에서나 담배꽁초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담배꽁초가 빗물바지를 막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담배꽁초는 빗물바지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바다의 시작 캠페인은 이런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네, 빗물바지는 도로 위의 잿더리가 아닌 바다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네. 빗물바지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간단한 페인트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바다의 시작 캠페인은 바닷가가 아닌 도시에서 진행하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입니다.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하나씩 좀 저랑 얘기를 나누면서 풀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네. 빗물바지에 있는 담배꽁초를 줍는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주우면 어느 정도 줍습니까? 저희 지금까지 5월, 6월 총 2회의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예. 5월에는 300g 가량의 담배꽁초를 수거했고요. 6월에는 1.8kg 가량의 담배꽁초를 수거했습니다. 이게 청주 시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청주 시내에서 진행되는 건데, 예. 저희 이번 6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청주대학교 앞에 먹자골목이 있어요. 그 예. 한 골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골목을 청소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킬로그램 정도의 담배꽁초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양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담배꽁초가 지금 좀 피우다 버렸을 테니까 전체는 그렇죠. 아닐 거고 꽁초일 거 아니에요? 무게가 어느 네. 정도인지 감이 안 오네요. 이게 캠페인은 무게가 따지면 이게 총 킬로그램은 1.8kg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꽁초가 온전히 한 개비가 버려지는 게 아니고 예. 피우다 버린 게 버려지기도 하는데 예. 이 한 개비의 무게가 0.9g 정도 해요. 그래서 이 총 1.8kg인 걸 계산해 보면 총 약 2,000개비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와닿네요. 네. 네, 그 이상 수거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담배꽁초를 수거하시는 게 빗물바지니까 빗물바지 위에도 있을 거고 또 빗물바지 아래에 떨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 맞아요. 다 같이 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겉에 있는 빗물바지도 줍고 빗물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드러내고 안에 있는 담배꽁초까지 같이 줍고 있습니다. 이게 냄새도 나고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요즘 여름이어서 더 많이 부패가 돼서 악취가 더 심하기도 합니다. 같이 캠페인 하실 때 몇 분 정도 나가십니까? 저희 5월에는 10분 정도 참여하시고 6월에는 25분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는데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시민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대 참가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셔요. 근데 가서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난 폭우 때 그 빗물바지에 담배꽁초가 이렇게 물이 빠져야 되는데 거기를 꽉 막고 있어가지고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주변이 침수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떻게 실태가 어떻던가요? 실태 많이 심각하고요. 예. 흡연자분들이 유독 빗물바지에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시는데요. 이게 빗물바지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섞이면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침수가 3배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빗물바지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하수구를 막히게 하고 이로 인해 도로가 잠기는 경우도 생기는데 예. 이게 정말 눈으로 확인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많이 느끼곤 합니다. 가서 직접 청소를 해보시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캠페인 제목이 이름이 바다의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담배꽁초가 바다까지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한 해 동안 약 700억 개비의 담배가 판매되는데 예. 그 WHO의 자료에 따르면 판매된 담배 중 3분의 2는 바닥에 버려진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담배꽁초 대부분이 빗물바지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환경운동연합의 2020년 전국 해양 플로깅 조사에 따르면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1위가 담배꽁초이기도 할 정도로 이 담배꽁초가 생각보다 많이 해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담배꽁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담배꽁초의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국내 생산 담배의 90% 이상이 분해가 어려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필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담배 필터가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필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또 해양 생물들은 이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도심에 이제 빗물바지에 담배꽁초를 누군가 버린다 하더라도 그게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수시설 같은 데서 걸러져 가지고 그게 바닥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그렇죠. 모양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게 걸러진다고 생각하곤 하시는데 예. 생각보다 유입되는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런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빗물바지 이 캠페인, 바다의 시작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은 그동안에 아마 많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아시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담배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쉽게 바뀌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해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 분해가 되기도 하고, 예. 잘게 부서지다 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긴 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작은 플라스틱으로 섭취하게 되면 예. 세포를 파괴하거나 다른 물질의 독성을 증폭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예, 이게 예.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빗물바지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요, 역류가 일어나서 네. 침수를 만드는 어떤 주 원인이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는데 해양 생태계까지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정책이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그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예. 실제로 시행 후에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담배꽁초가 많이 수거된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닌데 다만 이 제도의 의도를 벗어나서 거리가 아닌 다른 방법,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모여진 담배꽁초를 가져온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담배꽁초를 수거해오는 등 악용하는 일이 발생했고, 또 수거 후에 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말한다면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제대로 초점을 맞춘 정책을 잘 시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담배 안 피는 게 가장 1순위일 것 같고요. 보니까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맞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네. 근데 담배를 태우더라도 담배꽁초를 버릴 때 그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은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 없으니까 빗물바지에다 그냥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요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네. 저희 캠페인 참가자들도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더 바닥에 버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사실은 그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우리 사회에서 그
그 뭔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피울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숨어서 피우다가 그리고 몰래 이제 맞아요. 버리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근데 담배 제조업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거 말고 친환경 담배 필터를 개발해가지고 사용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네. 건가요? 사실 친환경 담배 필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생산한 담배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데요. 예. 이 친환경 담배 필터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걸 개발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담배를 똑같이 거리에 많이 버리게 되면 이 친환경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에서 또는 담배 인상공사 또 담배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담배를 끝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 원칙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담배 꽁초 수거 보상제는 세금으로 시행되는 제도잖아요. 예. 근데 담배를 땅바닥에 버리지 않는 비흡연자들도 책임을 묻게 되는 건데 담배를 만든 사람과 버리는 사람은 확실한데 그러면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비흡연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게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네. 기업에서도 책임을 지고 예. 이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담배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좀 만든다거나 아니면 담배 꽁초를 수거하는 전용 수거함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물바지 캠페인 계속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지금 그 캠페인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계속 해나가실 건지 계획을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저희 캠페인을 지금 5월부터 시작했고요. 올해까지 11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 네. 매월 한 번씩 세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계획을 해뒀습니다. 네. 그리고 매월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매월 다른 지역에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서 이게 청주 전역에 이 바다의 시작 캠페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환경운동 연합 차원에서 좀 더 이게 캠페인을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게 원래 사실은 그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건데, 네, 그래서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작년 5차에 걸쳐서 줍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줍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줍깅에서 벗어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의 필요성을 저희가 많이 느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인식의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알겠습니다. 해보면 네. 좋겠다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인 활동가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